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쭉 하락을 하고, 이런 와중에 또 비트코인만 또 내려가면 원화 마켓에 있는 내 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6시 이전 기점으로 해서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전반적인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블록볼리오를 보니까 비트코인 코인 개수가 또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니까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에 또 약간의 변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회복이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세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53,000달러대를 한번 찍고 밑꼬리를 길게 말리면서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뭐 매매를 하시면서 놓치신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 뉴스를 보시면 규제안이 뭐 나오기 직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말고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실세들은 이 가상자산 시장의 팽창과 확장에 관해서 이미 확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호화폐 대출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셀시우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블록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소송에 걸렸죠. 그래서 13일인가, 그러니까 오늘 오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과연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이제 공청회를 개최가 되는데 과연 뭐라고 나올지 그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셀시우스는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받았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누가 또 여기 돈을 투자를 했냐?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연극임이 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임원인 분이 또 돈을 또 투자를 하셨어요. 이 두 그룹을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연기금이 또 포진돼 있죠. 과연 지금 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에 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부정적인 시각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왜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할까요? 미래 비전이 확신하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숫자에 목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 틱톡이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틱톡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뭐 미국과 뭐 중국의 정치적인 뭐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중국에서 틱톡에 관해서 압력을 넣고 미국에서도 틱톡의 상장에 관해서 뭐 압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와중인데, 중요한 건 틱톡의 배후 세력이 좀 커요. 여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28일부터 소프트뱅크는 틱톡에 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15조 원 마련한다. 근데 결국엔 2020년부터 날짜가 흘러서 자, 2021년 3월 17일 날 보면 틱톡 소유 중 바이트댄스 반도체 자체 개발 나선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댄스 같은 경우는 소뱅에서 이미 지분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전 알고 있고, 틱톡 같은 경우는 5명의 이사진이 있고 4명은 미국인이고, 그리고 한 명은 손정희 회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틱톡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왜 베타 버전을 출시했는지 뭐 그냥 다 보여준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상자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뭐 각국의 다양한 SNS들은 다 지속적으로 아마 플랫폼에다 채용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자, 여기 IMF에서 향후 이제 2021년 말인데 2022년도 경제 성장에 관해서 지표를 예상치를 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에서 자 5.2%로 감소.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는 거대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일본, 영국, 캐나다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감소 추세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성장률이 8%에서 5.6%로 하향 전망했고, 인도 같은 경우는 9.5에서 8.5. 그러니까 성장률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인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 WRX인가? 그 코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드렸던 거고,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제가 왜 경제 전망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냐면,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전망치가 낮다는 얘기는 돈이 풀릴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것도, 금리 인상에 관한 공포가 시장 심리에 되게 팽배하긴 하지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 지금 취업자 수는 많이 없는 상황, 현물 경제는 계속 축소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서 경제 성장까지 만약에 못 미치면 과연 양적 완화가, 또 다른 인프라 법안,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는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버블의 아마 끝을 보는 시점이 아마 내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실례가 하나 있는데, 연준에서 보스틱 연준에서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정책 입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인플레이션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한 문장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용인하겠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 뉴스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죠. JP모건의. 근데 이분이 2100만 개인 걸 어떻게 아냐. 이 끝이 2100만 개라는 걸 어떻게 아냐.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그걸 확신할 수 있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이제 디스를 하시죠. 비트코인에 관해서. 전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속적으로 디스를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미디어는 동조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규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관들은 지금 다 총체적으로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다 이렇게 주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규제안을 내보내기 위해서. 근데 브레튼 우즈라고 있는데, 브레튼 우즈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달러에 관해서 예전에도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금 기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석유로 넘어가면서 석유 기반에서 패깅돼서 달러가 많이 찍어냈죠. 그 중간에 이제 개입돼 있었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되면서. 근데 브레튼 우즈에 보시면 보스턴 연준은행 총재도 이제 이번에 여기 회의에 참가를 하시고, BIS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하고, 앤더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서 이번에 크립토 커런시 규제안에 관해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한대요. 블라드 연준은행 총재가 내년 봄까지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 봄까지는 좀 그냥 그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돈이 풀리는 거에 관해서 멈출 텐데, 이때까지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플랜 B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시세에 관해서 되게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톡방하고 텔레그램을 보면서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근데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를 찍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연마감까지 15만 달러 정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13만 5천 달러를 찍을지 13만 달러 근방에서 멈출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2022년 2분기 최고점 찍은 이후 본격 하락장 시작 예상한다. 여기 보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022년 2분기 최고점 찍은 이후 본격 하락장 시장 예상.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년 봄이 넘어가기 전까지 봐서, 이분 말대로 만약에 진짜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끝내는 거를 7월 달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 B가 얘기한 거랑 지금 예측하는 거랑 그거랑 이렇게 같이 짜맞춰 보고, 지금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그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그러면 양적 완화가 5천조가량 풀리는 게 연말부터 풀려서 내년 봄까지는 아마 그 역량이 아마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매크로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플랜 B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0에서 80%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치는 만약 50만 달러를 찍을 경우 뭐 여기 보면 10만에서 25만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불장이 오는 건 2024년일 거다. 2025년에는 최소 뭐 1밀리언에서 5밀리언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거는, 이런 얘기는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고 지속적으로 뉴스하고 뭐 양적 완화 뉴스를 보시면서 매칭을 시켜보면, 아, 과연 내가 진짜 엑시트할 시점이 언제 정도라는 거를 아마 인지들을 다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플랜 B가 말하는 거에 동감을 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봄까지 저도 이제 그냥 전부 다 싹 다 털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표로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나오는 뭐 지표나 뉴스를 봐야죠. 어쨌건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불장까지 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지금 섣부르게 실망해서 패닉셀 하지 마시라. 좀 견뎌보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있죠. 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기대를 한번 걸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나올 거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